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북리뷰 두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경영 관련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김희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의 책, 그렇죠? 블루오션 전략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욘드 디스럽션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바로 필립 코틀러의 책, 마케팅의 미래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필립 코틀러라는 이름은 굉장히 친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식으로서 마케팅을 다루는 분야,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하면 필립 코틀러, 필립 코틀러 하면 마케팅, 이런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유명한 그런 학자이자 교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이고요. 자,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의 미래는 필립 코틀러와 3명의 저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낸 책이고요. 국내에는 2023년 8월 10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매일경제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이 됐고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생존하고 싶다면 기업과 마케팅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가형 마케팅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이 마케팅의 미래의 핵심적인 내용을 4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의 메인 테마이기도 합니다. 전문가형 마케팅과 기업가형 마케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문가형 마케팅은 또 무엇이고 기업가형 마케팅은 무엇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앞으로도 디지털 마케팅 능력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가상의 세계, 디지털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마케팅을 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당연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혁신과 수익성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 있다. 혁신이라고 하면 당장의 수익성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제 어떤 숨은 가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혁신과 수익성이라는 것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색다른 프레임을 제시하는 게 이 책의 또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언제나 다음 변곡점을 대비해야 한다. 여기서 변곡점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처럼 우리 사회의 환경을 급격하게 바꾸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 변화가 있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이 마케팅이라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늘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이 책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어쩌면 이 책이 출간된 이유이자 목적, 또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기업가형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가형 마케팅은 전문가형 마케팅의 기업가 정신 구성 요소를 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형 마케팅은 기존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케팅 이론들 있죠. 마케팅 믹스, STP, 포지션 이런 것들, 기존에 우리가 경영이라는 것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지식들과 모델들이 바로 전문가형 마케팅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가형 마케팅은 그 전문가형 마케팅의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를 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셉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문가형 마케팅만으로는 이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업가 정신을 더해서, 전문가형 마케팅의 기업가 형식을 딱 더해서 새로운 형식의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라는 게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키워드. 그 조화로움이라는 게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게 바로 옴니하우스 모델입니다. 옴니라는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다시피 조화로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낸 것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이 프레임워크를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컨셉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모형이 있는데요. 가운데 두 개의 큰 네모가 있고 아래로 위로 삼각형들이 있는데 이 엄니하우스의 모델을 이해하시려면 일단은 가운데 두 개의 커다란 네모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네모를 이제 클러스터라고 저자들은 정의하고 있는데 이 클러스터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죠. 우선 두 개의 네모 중에 위에 있는 클러스터가 기업가 정신 클러스터입니다. 이 기업가 정신 클러스터 안에 들어있는 것은 창의성, 혁신, 기업가 정신, 리더십 같은 뭔가 소프트 스킬이자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데 필요한 역량들 이 위에 있는 클러스터에 들어있고요. 아래는 전문가 클러스터인데 이 전문가 클러스터에는 뭔가 현재의 우리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 그런 역량들이죠. 생산성, 인프로브 개선, 전문성, 경영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클러스터가 조화롭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맞물려 돌아가도록 운영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이 옴니하우스 모델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클러스터 가운데에 동그라미로 운영이라는 요소를 넣어놨죠. 그래서 얼핏 보면 창의성과 생산성, 혁신과 개선, 기업가 정신과 전문성, 리더십과 경영 이런 것들이 상호 배치되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모델에 숨어있는 어떤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어떤 멘탈 모델, 사고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 그 세모는요, 역학관계는 어떤 환경,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환경을 분석하는 것과 우리 이미 익숙한 포시 모델 있죠? 포시 모델에 대한 이야기고 경쟁력은 우리 브랜드 전략이라든지 우리가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옴니하우스 모델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업가형 마케팅을 설명하고 있다. 기업가형 마케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옴니하우스 모델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활용해 보시라. 이게 바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필립 코틀러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앞으로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또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책에 들어있는 마케팅 지식들이 새로운 것들은 아니에요. 기존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대중화된 지식,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지식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고 앞서 설명드린 그 옴니하우스 모델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하나의 큰 틀을 굉장히 잘 구조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마케팅 지식들을 잘 정리하고 활용해서 그 옴니하우스 모델이라는 프레임워크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굉장히 견고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냈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라고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콕 박힌 내용은 뭐냐면 마케팅 부서와 재무 부서의 교류가 중요하다.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마케팅 부서는 돈을 쓰는 부서잖아요. 기업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고 재무 부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부서인데 이 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야지만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책에 나와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은 현업에서 보면 마케팅 부서와 재무 부서가 자주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효율적으로 교류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조직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적일 수 있지만 이런 어젠다를 던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케팅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꼭 책을 한번 사서 직접 읽어보시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지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또 보물 같은 인사이트들을 여러분의 어떤 뇌의 눈, 전문적인 식견으로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추천해드렸고요. 우선 이 책이 좀 두꺼워서 약간 겁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필립 코틀러의 책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책이 좀 두껍고 분량이 많기는 한데 굉장히 잘 읽힙니다. 예, 굉장히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책을 잘 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옴니하우스 모델이라는 것으로 기업가형 마케팅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영이 훨씬 더 쉬워지고 조금 더 즐거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북 리뷰, 놀라운 북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